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과학책과 실험 관찰책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복습.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위에 놓을 때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과 관련한 OX 퀴즈입니다. 1번.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는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는 설명이지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난 시간 공부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2번. 나침반 바늘은 전류가 흐를 때만 움직인다. O, X. 나침반 바늘은 자석에 반응하고 전류가 흐를 때만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니까 정답은 O입니다. 3번.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항상 같다. 정답은 네, X지요. 전지의 극을 바꿔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그림에서보다 서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선 주위에 나타나는 자석의 성질을 세게 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만들기 위해 전지를 추가해 직렬 연결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가까이 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정답은? 네, 4번이지요. 모두 지난 시간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지요?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자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학책 20쪽을 펴보세요. 전자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즉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현상을 이용해 만든 자석이네요. 오늘은 이 전자석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해 볼 거예요. 교과서 20쪽에서 23쪽까지 전자석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전자석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또 우리 주변에서 전자석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자석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부터 알아봅시다. 그 전에 준비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준비물이 두 가지 있는데요. 바로 둥근 머리 볼트와 에나멜 선이에요. 둥근 머리 볼트는 몸통에 고립하여 있고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실험은 예전에는 일반 못으로 했었는데 둥근 머리 볼트가 못에 비해 끝이 뭉툭해서 더 안전합니다. 에나멜 선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에나멜 선은 도체인 동선의 겉면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물질인 에나멜을 입힌 전선을 말합니다. 에나멜 선은 잘 구부러지고 사포로 겉면을 문질러 벗겨내면 도체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전자석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석 만드는 1단계. 먼저 둥근 머리 볼트에 종이 테이프를 감아줍니다. 종이 테이프를 감는 이유는 에나멜 선에 흐르는 전류가 둥근 머리 볼트에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둥근 머리 볼트에 전류가 흐르면 제대로 된 전자석을 만들 수 없답니다. 두 번째 단계, 종이 테이프를 감은 둥근 머리 볼트에 에나멜 선을 120번 정도 한쪽 방향으로 촘촘하게 감습니다. 이렇게 양쪽은 길게 남겨두고 에나멜 선을 촘촘하게 감아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선을 감은 것을 코일이라고 합니다. 전류가 바로 이 코일에 흐르는 거랍니다. 전자석 만들기 3단계, 에나멜 선 양쪽 끝부분을 사포로 문질러 겉면을 벗겨냅니다. 이렇게 사포로 끝을 벗겨내면 내부에 있는 동선이 드러나 처음에 에나멜 선과는 다른 색깔을 띠게 되는데요. 왜 끝부분을 벗기는 걸까요? 끝부분을 벗겨서 나타나게 된 내부의 동선은 도체겠죠? 전기회로는 모든 전기 부품이 끊이지 않고 도체끼리 연결되어야 하니까 에나멜 선에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전선과 연결되는 부분이 도체여야겠지요? 즉, 도체 부분을 전선과 연결하기 위해서랍니다. 전자석 만들기 마지막 4단계. 에나멜 선 양쪽 끝부분을 전기회로에 연결해 전자석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만든 전자석을 이용해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우리는 두 가지 실험을 할 건데요. 먼저 전자석의 첫 번째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스위치를 닫지 않았을 때와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을 시침 바늘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보고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은 시침 바늘의 개수를 세어볼 거예요. 그리고 전자석의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은 시침 바늘의 개수도 세어봅시다. 교과서의 그림과 같이
전지가 1개일 때와 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전자석에 붙은 시침 바늘의 개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실험 관찰 10쪽 1번과 2번을 정리해 줍시다. 실험 관찰 10쪽 1번에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스위치를 닫지 않거나 닫았을 때 전자석 끝부분에 시침 바늘을 가져가면 시침 바늘이 어떻게 되었지요? 스위치를 닫지 않았을 때는 시침 바늘이 전자석에 붙지 않았는데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시침 바늘이 전자석에 붙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도 확인해 볼까요? 전자석에 연결한 전지의 개수가 다를 때 전자석의 끝부분에 붙는 시침 바늘의 개수를 써봅시다. 전지 1개를 연결했을 때는 시침 바늘이 9개 붙었고요. 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시침 바늘이 21개 붙었습니다.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네요. 그럼 왜 전지의 개수에 따라 전자석에 붙는 시침 바늘의 수가 달라지는 걸까요? 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류가 세져서 자석의 성질도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전자석의 또 다른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전자석의 양 끝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해보고 전자석의 양 끝이 어떤 극인지 추리해봅시다. 그리고 전지의 극을 반대로 연결하여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해보고 전자석의 양 끝이 어떤 극인지 추리해봅시다. 그럼 영상을 보면서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보고 이때 전자석의 극을 추리해서 실험 관찰 10쪽 3번을 정리해주세요.
실험 관찰 3번에 정리한 것을 함께 확인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실험에서 전자석의 양쪽 끝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으면 나침반 바늘의 빨간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나요? 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나침반 바늘의 N극은 빨간색이고 S극은 파란색이라는 것 알고 있지요?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쪽의 전자석 끝은 S극, 나침반의 파란색 S극이 가리키는 쪽의 전자석은 N극이 되겠지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전지의 방향을 바꿔주고 나서 스위치를 닫아 전류를 반대로 흐르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나침반의 바늘 모습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 이유로 볼트의 머리 쪽은 나침반의 S극이 전자석 쪽을 가리키므로 볼트의 머리 쪽은 N극, 반대쪽은 S극이라고 추리해 볼 수 있겠지요. 전지의 방향을 바꾸었더니 전자석의 극도 바뀌었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전자석의 성질 눈치챘나요? 네, 전자석은 극을 바꾸어 줄 수 있네요. 지금까지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봤는데요. 전자석과 영구자석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구자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석입니다. 영구자석은 자석의 성질이 항상 유지됩니다. 하지만 전자석은 자석의 성질이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요. 네,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나타낸답니다. 영구자석은 자석의 세기가 어떤가요? 네, 항상 일정합니다. 하지만 전자석은 세기를 조절할 수 있었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센 전자석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교과서에 나온 방법은 바로 전지를 직렬로 여러 개 연결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전지를 직렬로 여러 개 연결해서 전류를 세게 하면 전자석의 세기도 더 커져서 시침 바늘이 더 많이 붙었었지요. 마지막으로 자석의 극도 비교해 봅시다. 영구자석은 자석의 극이 항상 일정하지만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전자석은 영구자석과는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요. 이런 전자석의 성질이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활동입니다. 선생님이 올려준 더보기 영상을 통해 전자석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험 관찰 11쪽에 정리해 보세요.